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오래도록 연구하고 또 많은 분들과 만나 조언을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은 60대, 70대 우리 어르신들께 아주 중요한 건강관리법 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로 음료가 우리의 혈당이나 혈압 같은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칼로리가 0이니까 몸에 괜찮겠지? 혹은 당뇨가 있어도 괜찮다고 하던데? 네, 이런 생각으로 제로 음료를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차분히 들려드릴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환자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여러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중요한 사실들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니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 할머니 이야기에 공감하실지도 모릅니다. 70대 초반의 김순례 할머니. 할머니는 오랫동안 당뇨병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혈당 조절은 항상 할머니께 큰 걱정거리였죠. 식단도 조심하시고 약도 빼먹지 않고 드셨지만 혈당이 생각처럼 잘 내려가지 않는다고 늘 답답해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할머니의 식사 습관을 자세히 여쭤보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사님, 저는 설탕 들어간 단 음료는 절대 안 마셔요. 설탕은 멀리하고 있죠? 대신 시원한 제로콜라만 마십니다. 당도 없고 칼로리도 0이라서 몸에 괜찮다고 해서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김순례 할머니처럼 많은 분들이 제로라는 단어를 보면 이건 몸에 해가 없겠구나 하고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제로 음료에는 칼로리 대신 인공감미료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이건 설탕처럼 달지만 칼로리는 거의 없는 물질이에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같은 것들이 바로 인공감미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혈당을 바로 올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인공감미료를 너무 오래 먹으면 오히려 우리 몸이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순례 할머니도 비슷했습니다. 할머니의 혈당은 제로콜라를 마시고 나서도 여전히 불안정하게 오르내렸습니다. 특히 밤에는 갈증이 더 심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 갈증을 풀기 위해 또다시 제로콜라를 드셨습니다. 목이 마른데 물은 맛이 없고 제로콜라는 시원하고 달콤해서 계속 마시게 돼요 라고요. 결국 몸에 좋지 않은 습관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된 것입니다. 제로 음료가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할머니는 미처 모르셨던 거죠. 이번에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의 이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철수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밥은 싱겁게 먹어. 건강하게 잘 조절하고 있지. 대신 갈증 나면 시원하게 제로 사이다를 마셔. 칼로리 없으니까 괜찮잖아? 겉으로 보면 건강에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죠? 그런데 할아버지의 콩팥 기능이 조금 약해져 있었습니다. 고혈압 약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셨고 몸속 전해질 균형도 조금씩 깨지고 있었죠. 여기에 제로 음료가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제로 음료에 든 인공감미료가 콩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콩팥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마련인데 이런 콩팥의 인공감미료가 더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철수 할아버지도 갈증이 점점 더 심해지셨습니다. 목이 마를수록 시원하고 톡 쏘는 제로 사이다가 더 당겨서 계속 마셨어요 라고 하셨죠. 할아버지의 몸은 정말 물을 원했지만 제로 사이다는 그 목마름을 제대로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갈증을 더하고 소변을 자주 보게 하면서 몸의 균형을 더 망가뜨릴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철수 할아버지께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로 음료는 몸에 좋은 약이 아닙니다. 잠깐 달콤한 맛으로 몸을 속이는 착각입니다.
특히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무심코 마시는 제로 음료가 소중한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제로라는 이름만 믿고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로 음료가 왜 우리 몸에 문제가 될까요? 의학적으로 밝혀진 3가지 이유를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제로 음료는 우리 뇌를 헷갈리게 합니다. 우리가 단맛을 느끼면 뇌는 에너지가 들어오는구나 하고 착각하고 몸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제로 음료의 단맛은 칼로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뇌는 어떻게 될까요? 속았다 하고 생각하고 더 강한 단맛과 음식을 원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단 것을 찾게 되고 배가 불러도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어 더 먹고 싶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몸속의 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 몸의 장 속에는 아주 많은 좋은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은 소화도 돕고 우리 몸의 면역력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연구에서 인공감미료를 꾸준히 먹으면 장 속에 있는 좋은 세균들이 줄어들고 몸에 해로운 세균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 속 세균의 균형이 깨지면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칼로리가 0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는 뜻이죠. 셋째, 제로 음료는 우리 마음을 속이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로 음료 마셨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혹은 제로 음료로 칼로리를 아꼈으니 다른 음식을 좀 더 먹어도 괜찮아 하고 마음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보상 심리라고 부릅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총 먹는 양이 늘어나거나 과자 같은 군것질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납니다. 제로 음료가 건강에 좋은 선택이라는 착각이 오히려 우리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로 음료는 단순히 맛있는 음료가 아니라 우리 뇌와 장,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까지 복잡하게 영향을 주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로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알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제로 음료가 우리 몸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마셔왔던 제로 음료를 갑자기 딱 끊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노력했지만 잘 안 돼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완벽하게 다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이죠.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면 몸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자, 제로 음료를 줄이는 쉬운 방법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조금씩 줄여보세요. 만약 하루에 제로 음료를 2캔 마시고 계셨다면 다음 일주일은 하루에 1캔만 마셔야지 하고 목표를 세워보세요.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받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줄여나가면 마음도 편하고 성공할 가능성도 훨씬 커집니다. 1캔으로 줄이는데 성공하시면 그 다음 주에는 이틀에 1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줄여보세요. 계단을 한 칸씩 오르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건강을 가져올 거예요. 둘째, 물에 섞어 마셔보세요. 제로 음료를 갑자기 물로 바꾸기 힘들다면 마시던 제로 음료를 물에 타서 마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제로 콜라를 반만 컵에 따르고 나머지 반은 생수를 채우는 식입니다. 처음에는 맛이 좀 싱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음료의 단맛이 약해지면서 우리 혀가 단맛에 덜 의존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 혀를 건강한 단맛에 익숙해지도록 다시 가르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 몸에 좋은 다른 음료를 찾아보세요. 제로 음료를 줄였다면 이제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가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역시 물입니다. 하지만 물만 마시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럴 때는 설탕 없이 직접 우려낸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현미차 같은 곡물차를 시원하게 해서 마셔보세요. 또는 레몬물도 아주 좋습니다. 상큼한 레몬 향이 갈증을 잘 풀어주고 비타민도 줍니다. 물에 싱싱한 과일 딸기, 오이, 민트 등을 몇 조각 넣어서 맛과 향을 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에게 맞는 건강한 음료를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거예요. 넷째, 내가 마신 양을 기록해 보세요.
오늘 제로 음료를 몇 잔 마셨는지, 어떤 상황에서 마셨는지 간단하게 적어 보세요. 메모지에 쓰거나 휴대폰 메모 앱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면, 아, 내가 생각보다 많이 마셨구나, 혹은 오늘은 어제보다 줄었네, 하고 내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마신 양을 확인하면 더 빨리 음료를 줄일 수 있고 작은 성공들이 모여 자신감도 생길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방법들은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작은 실천을 쌓아가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 놀랍도록 달라질 것입니다. 혈당이 편안해지고 불필요한 갈증이 사라지며 몸 전체 컨디션이 훨씬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여러분, 제로 음료를 조금씩 줄이고 대신 물과 몸에 좋은 음료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아주 중요한 투자입니다. 그동안 인공적인 단맛에 길들여졌던 입맛을 회복하고 우리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에 귀 기울이게 되는 소중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김순례 할머니와 이철수 할아버지 기억하시죠? 두 분 모두 처음에는 제로인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제로 음료를 습관처럼 마셨습니다. 하지만 제 조언과 함께 꾸준히 노력해서 제로 음료를 줄이고 물과 건강한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김순례 할머니께서는 혈당 수치가 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변했고 무엇보다 이제는 물만 마셔도 목마름이 시원하게 풀리고 몸이 한결 가볍다고 기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괴롭히던 갈증도 많이 줄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셨죠? 이철수 할아버지 역시 콩팥 기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혈압약 효과가 훨씬 좋아진 것 같다며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에 만족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제로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의 몸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건강을 되찾으신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제로 음료와의 거리를 두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만들어줄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첫걸음부터 시작해 보세요. 제로 음료 대신 시원한 물 한 모금을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놀랍도록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수치가 좋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에 활력을 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건강의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현명하시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의학 박사인 제가 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셨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얼마나 많은 제로 음료를 마시고 있었나? 내 몸은 과연 괜찮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첫 발걸음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알게 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 그것이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결코 멀리 있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습관 하나, 오늘 한 잔 마시는 음료 하나가 결국 우리 미래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냉장고 속 제로 음료 대신 시원한 물 한 병을 꺼내 드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건강하고 밝은 변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처럼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영상 하단의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좋은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